안녕하세요. 특별한 아이의 아름다운 선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제가 촉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를 키우고 또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감각의 문제가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 가장 기본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촉각, 전정감각, 고유성성 감각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기본적인 언어나 인지뿐 아니라 사회성 그리고 모든 행동에 다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 왜 이럴까 이 책을 통해서 촉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감각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고 아이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촉각 시스템은 우리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행동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촉각이라는 거에서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촉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촉각과 고유수용성 감각은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제가 고유수용성 감각에서 설명드렸던 많은 부분들이 촉각과도 관련이 있어요. 촉각은 다른 종류의 감각을 지각하게 해주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촉각을 통해서 우리는 몸에 대한 인지, 운동 계획, 시각 변별, 언어, 학습, 정서적 안정감, 사회성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죠. 여기서 신체 인지, 운동 계획, 시각 변별,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게 고유수용성 감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겹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촉각 시스템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보호체계 혹은 방어체계라고 해요.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해롭거나 위험할 수 있는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변별체계예요. 우리가 느끼는 촉각이 어떤 종류인지를 변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 피부의 따뜻함이라든지 아빠 수염의 거친 느낌, 그리고 뭐 자갈밭이 우들투들하잖아요. 이런 것을 경험하고 느낌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통찰하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촉각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기억하게 됨으로써 촉각적인 자극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촉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만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것이 우리를 터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접촉이 되고 있는지, 그 접촉이 가벼운 접촉인지 깊은 압력인지도 구별할 수 있게 되고요. 접촉하고 있는 물체의 크기나 모양, 온도, 무게, 밀도, 질감 같은 속성을 어떻게 감지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촉각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촉각 기능 이상은 피부로부터 감지되는 감각이 중추신경계에서 비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감각을 경험하지만 그게 뇌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과민하게 느끼고 어떤 아이들은 감각이 잘 안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 조절 장애를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촉각 과잉 반응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촉각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예민하게 느끼는 거죠. 대부분의 촉각을 불쾌하고 무서운 것으로 지각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싸우려고 하거나 혹은 회피하고 도망가거나 놀라거나 혹은 얼어붙어 버리게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죠. 특히나 아이가 어릴 때는 촉각 방어가 있는 경우에는 안아주거나 이런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양육자와의 그런 친밀한 접촉이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데요.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 가벼운 접촉이 예상될 때도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줄을 설 때 우리가 가볍게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조차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특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더 많이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간지럼도 굉장히 많이 타고요. 조금만 아파도 통증을 과하게 느끼고요. 비슷하지 않은 촉각 자극에 대해서 비슷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빗방울이 피부에 떨어졌을 때 가시에 찔린 것처럼 반응하기도 하고요. 피부에 접촉되는 건 다 힘들어할 수 있어요. 촉각 방어가 심한 아이들은 헤드셋 하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촉각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게 되면 경계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돼 보이고 고집이 굉장히 센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까탈스러운 반응을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작은 거에도 막 짜증을 내거나 까다롭게 군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손톱 깎는 거, 머리 깎는 거 되게 힘들어할 수 있고요. 근데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접촉을 통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촉각에 대한 방어가 있거나 이런 촉각적인 문제가 있게 되면 많은 정보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과잉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접촉 자체를 피하기 때문에 접촉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재질의 물건을 더 많이 만지려고 하거나 그런 거에 집착할 수 있죠. 과잉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가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이 닦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 있고요. 편식을 많이 하게 돼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견디기 어려워하는 게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적극적으로만 이렇게 뛰어놀고 아이들이랑 어울리기보다는 좀 몸을 사리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쉬워요. 두 번째는 촉각 반응 저하예요. 촉각의 반응이 둔감한 경우에는 부드러운 촉각이든 혹은 아픈 촉각이든 잘 감지를 못해요. 이거는 뭐냐면요. 과잉 반응하는 아이들은 지나치게 경계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응이 저하된 아이들은 그 촉각의 기본적인 기능인 보호 기능, 방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반응 저하는 강한 접촉이 아니면 잘 알아차리질 못해요. 그래서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얼굴에 뭐가 묻거나 얼굴이 더러워지거나 코가 흘러내려도 잘 인식을 못해요. 옷을 잘못 입거나 신발을 잘못 신으면 보통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불편감을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리고 소매나 양말이 젖어 있어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되게 둔감해요. 맵고 시고 뜨거운 음식에 대해서도 별로 반응이 없거나 혹은 그런 음식을 더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 저하인 아이들은 촉각에 대한 어떤 욕구가 별로 없어 보여요. 사실은 이제 어떤 아이들은 뭐 좋아 보이는 물건을 보면 그걸 탐색하고 조작하고 만지고 싶어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런 게 별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극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촉각 자극을 필요로 하지만 능동적으로 그걸 추구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감각 자극이 더 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거나 했을 때 딴 사람이 다치거나 아픈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감각을 추구하는, 감각을 갈구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감각을 찾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깊은 압력감이랑 더 많은 피부 접촉이 필요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보면 보는 것마다 만지고 벽이나 가구 같은 걸 막 손으로 계속 쓸면서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가거나 접촉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어지르면서 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물 웅덩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 풀이나 페인트 이런 식으로 되게 지저분해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어지르면서 노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촉각에 대한 계속 그 자극을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저분한 곳에 뒹굴어서 옷을 다 더럽힌다든지 주변을 어지럽혀서 이 감각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누군가를 화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자기가 필요한 감각 자극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걸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안전하고 적절하고 재미있는 그런 촉각 활동들을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감각 자극을 갈구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피부에 대해서 이렇게 물거나 꼬집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그게 자해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해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성과 자해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감각 자극을 갈구하는 아이들은 음식도 굉장히 차가운 거 혹은 굉장히 매운 거 아니면 지나치게 단 음식을 갈구할 수 있어요. 그게 자극이 되니까요. 그리고 구강 추구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입을 통해 만지게 되면 더 많은 자극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아주 어릴 때 2세 미만에는 구강 자극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구강 자극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아이들한테는 입에 뭘 자꾸 집어넣거나 먹을 수 없는 걸 먹는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네 번째는 감각 혼재예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감각 혼재 상태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터치하는 걸 좋아하다가 어떤 때는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같은 촉각 안에서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과민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반응이 저하되어 있고 어떤 데는 감각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촉각 방어가 있어서 헤드셋도 못 끼고 머리도 못 자르게 하지만 계속 물건을 만지고 감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촉각 변별 장애예요. 감각 조절이 잘 안 되면 변별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변별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촉각 방어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변별이 안 되는 경우는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행동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쳤는데 어디를 다쳤는지도 잘 모르고 통증이 심한지 안 심한지도 변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배가 고픈지 또 소변을 언제 봐야 하는지 이런 것도 변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물의 재질이나 모양이나 온도나 밀도 이런 물리적인 성격을 아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촉각적인 실행장애가 있어요. 이거는 연속적인 신체 동작이 요구되는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근육이나 소근육에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글씨 쓰는 거나 그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먹는 것도 깔끔하게 먹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